876년 어느 날 도선이 송악산에 갔다가 왕건의 아버지였던 왕룡의 집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때 왕룡의 집을 보고는 기장을 심어야 할 땅에다 어찌 삼을 심었느냐며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곤 그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왕룡은 도선을 쫓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백두산의 기운을 잇고 있으니 집을 개조해 66으로 짓고 36구로 만들면 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왕룡은 도선의 예언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그의 이름을 왕건이라 지어주었는데, 왕건은 자라서 혼란스러웠던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됩니다. 887년 신라의 50대 국왕이었던 정광왕이 재위 12년 만에 병을 얻어 쓰러지자 병이 위독하여 일어설 수 없음을 직감하곤 그의 여동생 김만을 불러 다음 왕위를 이을 것을 명하게 되니, 그녀가 바로 통일신라 마지막 여왕이었던 진성 여왕이었습니다. 이는 신라의 신분제도였던 골품제로 인해 왕자가 없다면 왕서 또는 공주가 계승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을 의미하나, 다른 표현으로는 성골과 진골 출신이 아니면 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진성여왕은 즉위 후 각 지방에 1년치 조세를 면제해주고 황룡사에 백좌 강경을 설치해 민심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듬해 진성여왕의 숙부이자 남편이었던 위홍이 죽으면서 신라의 기강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으로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진성여왕의 유모였던 부호 부인의 남편은 위홍이었고, 이 둘 때문에 진성여왕이 정사를 펼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경문왕의 동생이자 진성여왕의 삼촌이었던 위홍과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성여왕이 불륜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골품제의 특성상 근친혼을 워낙 당연시하는 풍토였기 때문에 당시의 도덕적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위홍이 죽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진성여왕은 위홍이 죽자 해성대왕으로 봉해 그를 기리면서 어린 꽃미남들을 뽑아 곁에 두고는 집단 성행위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는 정사를 돌보지 않고 국고를 탕진하기 바쁘니 신라도 점점 망테크를 타게 됩니다. 889년 나라의 국가는 텅텅 비어가는데 진성여왕의 사치와 향락은 끊이질 않으니 재정적으로 이를 충당하기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지방 관리들을 닥달하여 백성들로부터 무리하게 세금을 충당하려 들자 결국 참아왔던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사벌주, 즉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당시 농민이었던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 지방의 농민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신라 조정은 발칵 뒤집어져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궁리하게 됩니다. 결국 장군 영기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사벌주로 파견하였으나, 반란군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음을 느낀 영기는 쉽사리 덤벼들지 못했는데, 때마침 사벌주 지역의 촌주였던 우연이 나서서 반란군에 대항했지만 이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진성여왕이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 영기를 소환하여 처벌함과 동시에 재차 군대를 보내 결국 반란을 잠재울 수 있었고, 우연의 어린 아들에게 그 뒤를 잇게 하면서 민심을 위무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원종과 애노의 반란으로 각 지방의 호족들은 신라의 영향력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마다 다른 마음을 품으며 자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일제히 봉기하게 되니 이게 바로 난세의 시작이었습니다. 891년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서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가 사불성을 장악하고 장군을 칭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님이었던 궁예가 속세로 나와 당시 중부지방에서 큰 세력을 갖고 있던 기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원과의 다툼으로 그에게서 떨어져 나온 궁예는 양길에게 투신해 치악산을 중심으로 강릉 및 강원도 동쪽 지방을 정벌하기 시작했고, 892년에는 서남의 지역을 평정하러 출발했던 신라 비장 견훤이 무진주를 점령하며 훗날 왕을 자칭하게 됩니다. 894년 최치환이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으나 암울해져만 가는 신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건의하게 되는데, 진성여왕은 이를 받아들여 그를 육두품 최고의 지위인 아찬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당시 시무 10조의 내용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최치환은 당나라에서 유학한 유교적 이념을 신라에 도입하기를 원했고,
때문에 골품제를 폐지하고 육두품 중심의 강력한 왕권을 통해 신라의 지배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천년간 이어져 온 골품제를 없앤다는 것은 진골 귀족들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최치원이 주장한 시무십조는 결국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성여왕은 헌각왕의 서자였던 효공왕 김유를 태자로 책봉하며 시국을 안정시키려 하였으며, 그로부터 2년 뒤인 897년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은 자신이 부덕한 탓이라며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서자였기 때문에 정통성이 약했으며 10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 기반이 없다시피 한 상황인지라 왕으로서의 실권조차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박예겸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정치적 친위 세력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이는 단순히 명분을 쌓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을 뿐 사실상 신라의 권력은 모두 박예겸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부터 한반도는 각 지방의 호족들이 난립하는 군웅 할거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